후유증 중에서 뇌수막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감기처럼 뭔가 이제 감기 증상처럼 이제 열이 나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다라고 할 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뇌수막이라는 거는 우리 뇌는 여러분들 순두부 사보신 적 있죠? 순두부 보면 이렇게 두부 주변에 물이 차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주변에 뇌척수액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뇌수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건데요.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.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뇌수막염은 아직은 이런 면역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. 그래서 19세 이하에서 한 67% 정도고요. 특히 이제 10세 미만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린아이들한테 좀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난다 싶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자세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수막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이 바이러스가 삼기도로 들어오면 우리가 감기라고 얘기하죠. 이런 감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손발에 나타나는 수족구처럼 이렇게 뭐 물집이 잡힌다든지 이런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뇌척수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뇌수막염이 생기게 되죠.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조금은 더 위험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잘 감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. 뇌수막염이 생기면은 일단은 감기처럼 열이 나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뇌 안에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미식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고요. 특히 이제 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뒷목이 상당히 좀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. 어린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. 나 지금 머리가 뻣뻣해요, 뒷목이 뻣뻣해요,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뇌수막염이 생기면은 수유를 잘 안 한다든지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졸려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. 열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. 이게 뇌수막염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방법은 커니그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뇌 내에 압력이 증가가 되잖아요. 고개를 숙이려고 하면은 압력이 훨씬 더 증가가 돼요. 그리고 고개를 좀 뒤로 젖히면은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좀 이렇게 활처럼 젖히고 있는 이런 자세를 할 때 그때는 조금 유심하게 관찰을 해봐야 되고요. 머리를 들어 올릴 때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릎을 좀 구부리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이 혹시 하면은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젖혀보고요. 그때 아이가 무릎을 들어 올려서 압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때 그때는 병원에 한번 좀 데려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직접 이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세균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세균이 있다 그러면은 항생수 처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감기처럼 그냥 낫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세균성 문제들은 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별을 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감기를 예방하는 것처럼 이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좀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. 손을 좀 올바로 씻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두면 좋겠죠.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런 고열 환자들, 특히 이제 뇌수막염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적합한 처방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린다 싶으면은 좀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.